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든 올해에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주요 아시아 11개국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입수한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 전망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7%로 이는 지난해 성장률보다 1%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한국은행의 전망치는 3.8%입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에 대한 ADB의 성장률 전망치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권의 GDP 상위 11개국 가운데 8번째에 그쳤습니다. 신흥국 주식시장에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미국의 돈줄죄기 움직임에 외국인 자금 유출과 선진국 증시 상승을 바라보기만 했던 신흥국에도 변화의 조짐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외국인의 추세적 귀환이나 선진 신흥국 간의 디커플링 장세가 리커플링으로 바뀔 것을 단정짓기엔 아직 이르지만 기류 변화는 뚜렷하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최근 고신용 회사채와 저신용 회사채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은 저신용 회사채의 유동성 악화가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A등급 이상 고신용 회사채 금리 스프레드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지만 저신용 회사채 금리 스프레드는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림입니다. 코스피 2000석 정말 딱 간만 보고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0선도 이탈한 채 1980선까지 물러선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8거래일 연속 우리 시장에 들어와 주고 있긴 하지만 그 수급을 기관과 개인에서 수급 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 외국인이 사주고 있지만 그만큼 많은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투신 쪽에서 1,0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쏟아내면서 지수 상승을 방해하고 있는데요. 현재 1987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아우의 움직임은 좋습니다. 코스닥 시장 전일장에서 560선 목전에 두고 마감 들려서 밀렸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560선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2.77포인트 오르면서 559선까지 올라선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달러와 환율 어제 상승 마감지였는데 오늘은 하락 반전하면서 하락 압력 받고 있습니다. ECB에서 기준금리 동결로 인해서 영향은 제한적이었고요. 이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그 경계감이 짙게 드리워진 모습 보여주면서 1,055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금요일에만 만나볼 수 있는 코너인데요. 이남용 연구원의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오늘은 어떤 편지 들고 나오셨을지 궁금해지는데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의 이남용 연구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박스피에 대해서 시장 잘 살펴봤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 들고 나오셨나요? 네, 이번 주에는 주식시장의 영원한 테마 실적, 그리고 4월이라는 타이틀입니다. 4월이 본격적인 1분기 실적 발표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그 1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 다음 주 화요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가 있는데, 2014년 연간으로 봤을 때는 지난해 말 예상했던 눈높이보다, 크게는 지금 업종별로 20% 이상 지금 눈높이가 하향 조정된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주요 업종들, 화학이라든지 조선, 철강, 건설, 금융 이런 업종들의 실적 눈높이 하향 조정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1분기 어닝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시장의 눈높이가 또 워낙 낮아져 있기 때문에 막상 실적이 또 발표되는 순간에는 정말 아주 쇼크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주가에 선반영됐다라는 점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저희가 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최근에 중국 경기 부양 정책 기대감으로 화학이라든지 조선, 에너지, 건설 업종이 반등이 좀 최근에 크게 비교적 나타났는데 이쪽 업종들의 그 실적 시정치 하향 조정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조금 비중 축소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분기 실적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그에만은 딱 맞는 편지 들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14년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는 업종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꼽아주시죠. 네, 지금 대부분 업종들이 실적 눈높이가 좀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보면 유틸리티, 이제 한국전력이 포함되어 있는 유틸리티, 또 반도체, 그 다음에 내구 소비재, 그리고 의료업종 정도가 지금 이제 눈높이가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의료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전년이 워낙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좀 좋아지는 걸로 보이고, 실질적으로는 유틸리티와 반도체, 내구 소비재 정도가 실적이 그나마 이제 작년 대비 상승하는 이제 업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세 가지 업종이 지금 이제 4분기에는 가장 이제 업종이 좋아지는 대표 업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개선 유명 업종으로 유틸리티와 반도체 그리고 내구 소비재 의료 업종 뽑아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그중에 탑픽이 되는 종목도 한번 뽑아주시죠. 네, 우선 반도체부터 좀 말씀드리면, 대표주 SK 하이닉스입니다. 4만원 돌파 시도를 계속 하다가 지금 좀 주가가 잠시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단기적으로 삼성전자가 한 125만원부터 130만원 후반대까지 급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제 외국인들이 SK 하이닉스를 좀 매도하고, 삼성전자로의 일단 좀 교체 매매 수요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미국의 마이크론, 이제 이렇게 3개의 업체가 전 세계 디램 시장을 좀 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대표주인 SK 하이닉스는 1분기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적 모멘텀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유틸리티 쪽에서는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은 작년에 이제 전기요금 합리화 정책에 따라서 9.4% 정도 전기료 인상을 했고요. 그동안 한 6년 연속 만성 적자 구조에서 올해 이제 사상 최대 이익이 전망되는 대표 종목입니다. 지금 37,000원 정도면 주가가 너무 싸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내구 소비재 쪽에서는 다 이제 잘 아시지만 우리 정수기라든지 공기청정기 쪽 가지고 있는 예전에 이제 웅진코웨이였죠. 웅진그룹에 있다가 웅진그룹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코웨이로 이제 어떤 좀 구조 조정이 됐는데요. 중국의 어떤 환경 정책 강화, 또 미세먼지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코웨이가 지금 필립스를 통해서 중국의 ODM 방식으로 공기청정기를 납품하고 있거든요. 이런 매출이 좀 급증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상 세 종목을 4월 좀 실적 시즌에 주목해야 될 유망주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네, 탑픽주로 SK 하이닉스, 한국전력, 코웨이까지 꼽아주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꼽아주신지 참 궁금해졌는데 그 말씀까지 알뜰하게 해주셨습니다. 코스피가 2,000선만 간만 보고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987포인트까지 뒤로 밀려난 모습인데요. 본격적인 어닝 시즌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 방향성은 어떻게 제시가 될까요? 네, 지금 일단 투자자분들께서는 가장 좀 궁금하신 게 2,000포인트 안착할 것인가, 지수로 봤을 때는요. 근데 사실 지금 1950부터 2,000포인트까지 지수가 올라올 때는 삼성전자가 다 그냥 유일하게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업종이 같이 움직인 게 아니고요. 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140만원 이상 가기 전에는 2,000포인트 좀 돌파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이제 인처포인트 안착이라는 거는 한 2,030에서 2,050 정도는 가야 이제 안착이라고 보고 있는데, 당분간 2,000포인트 돌파 시도는 계속 나오겠지만, 1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좀 우려감, 그 다음에 외국인 순매수가 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다소 이제 좀 2,000포인트 안착에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1900선 후반에서는 조금 이제 주식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좀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하시는 쪽으로 대응하실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네, 2,000선 안착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니까 현금 비중 확대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선 가장 이제 앞으로 중요한 이슈는 4월 8일, 이제 화요일 발표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눈높이는 많이 낮아져 있다고는 하지만, 또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또 삼성전자를 많이 사면서 굉장히 이제 좀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4월 8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숫자 자체보다도, 발표하는 시점과 맞물려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어떻게 변하느냐, 지금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향후 시장 방향성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개별 종목의 어떤 이슈보다는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 시각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대응 전략까지 마지막까지 신경 써주셨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이슈도 짚어보고요. 마감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단연 22 얘기부터 풀어봐야겠죠.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추가 부양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좀 시장이 외란 반응도 있고 예상된 결과란 반응도 있는데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0.5%로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완화책을 내놓지 않았어요. IMF나 OECD에서는 내놔라 하지만 ECB에서는 아직 카드를 꺼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여러 가지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외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본다면 이 물가 상승률과 다른 지표의 비교 우위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인데 네. 다른 지표들이 상당히 개선됨으로 인해서 결국에서는 물가 상승률도 높아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이것이 이제 일단 현재 보이는 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내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카드가 없다. 그러니까 OMT에 대해서 이엔스 바이트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에 대한 것을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마리오 드라기 총재나 ECB 의원들이 이것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이제 생기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쓰기 위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전제가 되는데, 하나는 이 독일이 경기 둔화가 확실히 드러나는 모습이 좀 나야 될 거고, 아니면은 디플레다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마리오 드라기나 ECB 의원들의 의견을 무색하게 할 정도의 물가 상승률이 더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서 시장에 명분을 주는 그런 상황. 일단 마리오 드라기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좋겠느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물가 상승률 추가 하락함으로 인해서 ECB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명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사실 0.7에서 0.5까지 이 0.2가 더 하락했고, 이것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22년들은 디플레가 없다. 오히려 4월에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4월에 반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결국에서는 이 카드를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은 어떤 뉴스에 의해나 지표에 의해서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큰 명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다음번에 어떤 21 통화정책회의가 상당히 좀 기다려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시장에서는 약 한 80% 정도의 이코노미스트는 아무것도 안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20%. 그중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주가라든가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3번 바닥을 디디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네. 추가 하락을 하는 것이 보통 경제지표라든가 아니면 주식이라든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지금이 사실은 타이밍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좀 아쉽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는 내놓지 않은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이사님께서 이번에는 좀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했지만 내놓지 않았습니다. 타이밍을 놓친 건 아닌지요? 이게 타이밍 참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나라를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이 현원석 장관이 취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 시장을 이끌어가기 위한 많은 계획을 내세웠었는데 중앙은행이 거기에 발맞춰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금리 인하를 시장 어떤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하면서 금리 인하가 정말 시장에 도움이 될까? 뭐 이런 발언을 좀 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시장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을 계속 놓치고 한 해를 지나가다 보니까 악재 속에 살았던 게 우리나라죠.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좀 더 큰 명분을 원하는 그런 상황에서 버티는 전략이라 그러면 네. 추가 하락대 쓸 때 정말 OMT를 써서 막을 수 있겠냐라는 궁금증이 정말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된다면은 뭐 경기가 회복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그러면 그 시점에서 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땐 좀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항상 보면 선제 공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제 공격의 의미가 상당히 큰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물가 상승이 낮아진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는 과감한 선제적 공격이 좀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좀 아쉽고요.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다가오는 FMC ECB 통화정책회의 이 시점에서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겠나. 근데 만약에 다음번에도 역시 0.5%가 나왔다. 근데 그때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정말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엄청 실망할 것 같은데요, 시장도. 예, 그때는 이제 시장에서 상당히 실망할 거고 어저께는 주가가 별로 큰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때는 정말 패닉으로 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 S&P 500이 약 37일 이후에 대폭락이 올 거다라는 뭐 예언이 나올 정도니까 시점으로 따진다면 그 당시에 ECB가 만약에 또 한 37일 뒤에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시간적으로도 참 맞물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은 다음번에 어떤 물가 상승률이 추가로 반등이 0.7 이상으로 못 올라온다면 그때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때가 안 한다면 이건 정말 시기적으로 큰 문제가 더욱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드라기 총재가 비전통적인 정책을 언급을 해서 향후 기대감을 남겨뒀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완화책이 나온다면 OMT를 의미하는 건가요? 비전통적 방식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미국처럼 이렇게 돈을 쏟아붓는 거거든요. 네. 그 쏟는 것은 결국은 이제 OMT, 무제한 구체 매입밖에 없는 거라고 봐야겠죠. 이제 논의를 했다. 사실은 양적 완화에 대한 논의는 많았었지만 이제 이 비전통적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라는 얘기는 이번 좀 처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OMT를 쓸 수 있는 카드를 어느 정도는 좀 확보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전에는 이 OMT라는 게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계류 중이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못한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했었거든요. 얼마 전 옌스 바이트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독일과 프랑스의 국채를 사게 된다면 유로존의 법에 저촉하지 않는 선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마리오 드라기가 이걸 쓸 수 있는 여유는 좀 생긴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OMT를 쓰기 위한 명분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CB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선 간만 보고 8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왜 이렇게 밀린 건가요? 깝깝하죠? 네. 정말 깝깝합니다. 그냥 제가 이제 웃는 것은 뭐 기분이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어이없으셔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밀리는데요. 이제 어이없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 주식을 하는 사람이 내부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면 이제 수급을 보게 되는데 수급을 보면은 이제 기관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터줏대감들께서 이 시장을 누르는 게 너무 보이니까 그냥 참 웃음이 나옵니다. 왜냐, 지금 전 세계 시장이 무슨 미국이 테이퍼링을 한다 할지라도 금리 인상 시기가 뭐 내년 상반기 중반기 뭐 이런 얘기 할지라도 시장은 강세장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강세장을 연출하고 있고 오히려 일본은 소비세 인상을 해서 그것이 위기감으로 닥칠 거다라는데도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시장 투심은 위쪽인데 이걸 왜 가로막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옵션 만기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죠. 오늘까지 시장을 잘 막았으니 다음 주에는 이제 가두리라 그래서 이제 어떤 박스권에다 가둬놓는 작업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큰 거를 베는 소탐대실의 장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연출되고 있다는 건 너무 안타깝고요. 그거를 또 외국인들은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지 않으면서 선물과 현물을 계속 쓸어담고 있다는 거죠. 이것 또한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 저 물량을 다시 매도로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높은 곳까지 끌어올려줘야지만 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기관들의 매도가 성공적일 거냐 실수일 거냐 이걸 따져본다면 제가 볼 때는 성공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3년 동안 박스권 매매해서 참 재미를 많이 봤는데 네. 그런 부분을 좀 그렇고요. 또 하나는 제가 들은 루머인데요. 저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ELS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관들이 ELS의 어떤 락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게 시장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2,000원 안 주기 위한 전략적 구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우연찮게 들었는데요. 물론 그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죠. GS건설 같은 종목들 ELS 주지 않기 위해서 폭락을 쳐버리는 그런 상황도 발생했었기 때문에 결코 뭐 그것이 루머로만 보기에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본다면 지금은 사실 제가 볼 때 기관의 의도대로 시장이 좀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이것은 뭐 급락으로 끌고 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그러나 만기가 지나게 되면 결국은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위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는 제가 볼 때 상당 기간 지속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그 매수 형태로 봤을 때는 시장은 레벨업을 아마 진행할 소지를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000포인트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고지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아주 높은 고지의 능선이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 심리적 지수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의 어떤 싸움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것 정도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상까지 가기 위해서 잠깐 쉬는 포인트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원래 오늘 공개가 되기로 했었는데 다음 주로 미뤄졌죠. 삼성전자가 오늘 좀 빠지는 모습인데 악재가 좀 낀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서고 있거든요. 한번 기술적으로도 자세히 살펴봐 주시죠. 삼성전자는 원래 이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주가가 오르고요. 실적 발표할 때 내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실적 발표했으면 좀 내렸을 겁니다. 근데 이제 화요일로 일단은 연장이 됐죠.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뭐 더 정확하게 정밀하게 한다는 뭐 그런 이유가 붙을 수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약간 의심이 생기죠. 갑자기 닥쳐서 바뀌었으니까요. 아마 이런 부분도 시장이 좀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는 만약에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한 요 정도까지는 일단 열렸다고 봐야 되겠죠. 네. 150만 원 정도까지. 이게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꼭 간다라는 것은 아니고 열려있는 공간이 그렇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제 실적 발표까지 이틀이기 때문에 이틀 안에 거기까지 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고 다만 이제 그 이후까지 연장선상의 움직임은 계속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거에 대한 뭐 일시적인 조정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이제 시장을 끌어와다 보니까 여타 종목들에서는 수익이 전혀 못 나는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대표적인 한국 종목이고 또 이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삼성전자의 흐름은 관찰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 얘기까지 오늘 시장 얘기해 봤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호 멘토입니다. 30분 남았습니다. 그죠? 우리의 방학 30분 남았습니다. 30분만 지나고 나면 또 신나는 불금이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지나갈 것이고요. 항상 말씀해드립니다. 토요일 아침에 미국 시장 어떻게 되는지 보지 말자. 오늘도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그죠? 장 초반에 이제 2000포인트 팍 올라가니까 이야. 근데 별로 기분 좋은 것도 별로 없어요. 그죠? 2000포인트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과연 오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오전에 나왔느냐?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숫자일 뿐이다. 우리는 어찌 보면요,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과 저희나 모든 사람들이요, 어찌 보면 게임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분명히 돈이 들어가고 나올 때는 돈이 들어가고 나오는데 그 들어간 이후에 나올 때까지는요, 이 사이버머니예요, 사이버머니. 그냥 한 게임 머니 비슷하게요, 그죠? 바둑머니처럼 이렇게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숫자에만 민감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일반 투자자들이요, 만약에 주식을 갖다가 직접 돈 들고 가서 사서 현물을 가지고 와 있다가 다시 팔 때는 거래소에 가서 현물을 주고 현금을 받아온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은 엄청나게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이버머니 때문에 오히려 매매도 짧아지고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튼요, 오늘의 특징주는요, 코오롱그룹 안 가지고 올 수가 없죠. 코오롱 인더스트리 준비했습니다. 오늘 코오롱그룹 전반적으로 거의 상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유를 보니까요, 두폰과의 소송에서 지금 1심 판결에 대해서 파기환송 받았습니다. 이는 거의 뭐 선기를 잡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인데요. 규모가 굉장히 컸어요. 1조 원의 배상, 5년간 끌었던 내용이죠. 그리고 20년간 판매 금지 판결에 대해서 일단 재심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1조 하나도 안 물어줘도 되겠네?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1심으로 다시 내려갔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1심은요 또 시작한다는 거예요. 재판부를 바꾸고 다시 시작을 하게 될 것인데, 이제는 어떤 거냐면 두폰이 미국계 회사들은요 이 1조를 거는 경우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민사잖아요. 요거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압박을 가한 이후에 어느 정도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받는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1조 이야기가 나왔다가 완전히 처참하게 깨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는 훨씬 더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협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재밌는 것은요, 연기금하고 기관은요 이러한 판결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9월부터 계속적으로 매수를 했다. 이 부분을 중요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9월부터 꾸준하게 매수를 했는데 이런 판결이 될지 안 될지 몰랐거든요. 왜 9월부터 매수를 꾸준하게 해왔을까? 바로 기업의 이 본질적인 가치만 보고 달려왔어도 지금은 올라가는 자리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상한가가 빵 나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들이 응축이 되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저평가가 계속된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사라지면서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근데 외국인하고 기관은 급등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매도 물량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중요한 관찰 포인트는 무엇인가? 의미 있는 부분들인데, 의미 있는 부분의 첫 번째는요, 예상했던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근데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좋은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는요, 기존에 이제 1조의 보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충당금, 즉 분기별로 100억씩 계속적으로 충당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800억 원 정도 충당을 만들어 놓은 돈들이 묶여 있었는데요. 이제 어떻게 돼요?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져오는 거냐면 숫자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진짜 현금이 이제 뭐냐면 이 기업에 실적으로 잡힌다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간 분기별로 100억씩 까먹어서 분기별로 100억씩 까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되죠? 순이익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그게 맞춰가지고 떨어져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는 요 100억이 안 들어가기만 해도 이익이 좋게 나오니까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뜬금없이 800억이 또 들어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가는 한 단계 뻥 치고 달아날 수밖에 없다. 오늘의 상한가 한 개 가지고 끝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만약에 상한가가 이렇게 장중에 뭐 깨지는 이런 모습이 나왔으면 당장 따라오고 싶을 정도의 굉장히 매력 있는 내용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뭐냐면 앞으로 향후 이제 100억씩은 축적하지 않습니다. 이제 축적하지 않고 이제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축적을 할 것인지 충당금을 모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겠죠. 그리고요, 결론은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합의금이 엄청나게 많이 축소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합의금 쪽으로 아직까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듀오 포항에서 이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각에서는요, 1000억 단위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1000억 단위 밑으로 떨어진다고 해가지고요, 또 당장 1000억이 나가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합의 보는데도 또 몇 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안에 제일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이 아라미드 섬유가 20년간 판매 중지되느냐 마느냐, 이게 문제였지 여기에서 나가는 비용은 크게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 끊임없이 팔아먹으니까. 이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뭐 반덤핑 관세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기업들 삼성전자가 이익을 냈던 것은 나중에 주더라도 어찌 보면요, 이 미국에서는요, 너네들 돈만 안 내보고 있으니까 뽀치 좀 내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벌어가 좀 주는 거야. 삼성하고 애플의 지금 특허 전쟁 계속 하고 있죠. 결론 간단해요. 이미 다 끝난 거 가지고 계속 질질질 끌다가 조금 주면 되는 이런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 코롱 인더스트리 쪽에서의 이 두 폰 사이 합의금으로 나가는 금액은 결코 이 기업의 내재 가치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끝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것보다도요. 1조가 되었던 판매금지 20년이 되었던 사실은요, 투자에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 판결이 어찌 될지 모르겠다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달려가려도 자꾸 밑에서 끌어집어 당기는 거예요. 너 갈 수 없잖아. 너 1조 맞고 20년 판매금지 받으면 어떻게 될래? 이렇게 자꾸 당겨주니까 올라가지 못했던데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탁 놓여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전거 타이어 같은 거 벽에 메고 막 당기잖아요. 그래 막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고무줄을 갖다가 막 잡아 당겼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고무줄이 어떻게 된 거죠? 탱 떨어진 겁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돼요? 툭 튀어나가는 것처럼 주가도 마찬가지. 올려가려고 하는데 당겼고 올려가려고 하는데 당겼는데 올라가려는데 툭 끊어졌으니까 퉁 하고 쳐나가는 부분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당장에 이 소송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이 미국 이 변호사가요, 이 소송 비용은 그 변호사 수임료가 어떻게 측정이 되냐면 이 금액에 이제 소송가액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1조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이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상당 부분 몇십억씩 매달 이렇게 나가는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확 줄어들어 버리죠. 왜냐면 1조가 이제 아니라는 거죠. 쭉 줄어들어 버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판결을 받아내고 하는 동안에 이 코롱에서의 핵심 인력들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또 하나, 이 불확실성 때문에 코롱 인더스트리가 새로운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차하면 이쪽에 돈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새로운 투자, 설비 투자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제는 요 부분 리스크 없으니까 야, 다 들어와. 그리고 새로운 설비 투자해서 새로운 소재를 가지고 또 나가자. 이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판결이 단순히 1조 원이라는 금액이 안 나간다. 20년간 판매 금지가 해제되었다. 이런 부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이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변하게 되었다. 여기가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 즉 매출액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근데 대손충당금 빠져나갔죠. 이런 소송 비용 빠져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이요, 당장 올해는요 50% 이상 증가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 굉장히 커지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자, 소송 얘기 빼고 그러면 현 상태의 이 기업의 본 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원래 1, 4분기가요, 이 타이어 코드하고 이런 산업자재 부분에서는요, 비수기예요. 굉장히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 2, 3월 달 현재 매출액이나 전반적인 이 판매량이요,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어요. 소송하고 관계없이 이 본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네. 그럼 2분기로 넘어가면서 점진적으로 성수기에 진입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이익까지 가속화가 되니까 주가는 당연히 한 단계 레벨업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2분기 같은 경우에는요, 또 드디어 이제 공장이 다시 한번 증설되어가지고 석유 수지 부분에서 캐파가 한 20% 정도 더 늘어날 거예요. 여기에 따른 증설 효과 나타나죠. 그 다음에 고부가가치가 있는 제품들의 가동률이 지금 거의 풀가동에 가깝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요, 1분기 실적보다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많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소송의 문제가 아주 우호적인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었어요. 그림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실적지표 보시면은, 실적지표로 보면 전반적으로 제자리에 있었지만 이 밑에 보시면 매출액은 정치상태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요, 바닥에서 이미 턴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미 이익은요, 만들어질 정도로 생산성, 효율성이 좋아진 상태예요. 이러니까 자, 밸류밴드 한번 보실까요? 이미 이 그림에서 끝이 난 겁니다. 저기 지금요, 빵 하고 치고 올라가기 전 마지막 주 바닥권에 있는 노란색 지점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 빵 하고 올라가기 전에 그 노란색 지점이 보시면 오른쪽으로 밴드가 전부 다 수평에서 어떻게 방향이 바뀌어요? 상향으로 이미 바뀌고 있죠. 저거 분명히 이런 내용들을 기관이나 연기금은 다 캐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월부터 계속 매집을 해왔었고, 사실은 오늘 뉴스가 안 나와도 이미 저 회색선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이미 주가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이미 이제 저 최상단까지는 다이렉트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 밸류 밴드만으로도요, 일단은 목표치는 67,000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격 69,900원인데 추가적으로 빵빵 칠 가능성이 많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뭐 향후 성장성이나 이런 충당금이 줄어드는 부분까지 해석을 하면은요, 7만원 넘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초강력한 시세의 몰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거든요. 그럼 현재 따라갈 수 있느냐? 잡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면,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이게 보통 뭐 플러스 뭐 2, 3% 이래 출발할 기업이 아니에요. 일단 거의 상한가 근처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나서 가격이 거의 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달릴 만큼 달리고 나서 그 다음 조정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 어느 정도 가격까지, 어느 정도 시점까지 조정이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시점에서 좋은 가격이, 매력 있는 가격이 들어온다면 그래 한번 사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의 어떤 가격의 어떤 탄력성을 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접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언제 팔 것인가, 이렇게 이런 급등하는 종목들만 나는 이제 가지고 있다. 행운을 잡으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언제 팔 수 있느냐? 자, 밸류 밴드 가치적으로 본다면 67,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67,000원, 7만원 사이 가면은요, 한 번쯤 던져주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충분한 조정이 들어올 때만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오늘 좀 있으면 시장은 끝나지만은요, 여러분하고 저하고는요, 끝난 게 아닙니다. 일요일 날 저녁 9시에 일반 무료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나야 됩니다. 일요일 저녁 식사하시고요. 9시에 다시 샘플러스 오셔가지고요, 저하고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일 멘토입니다. 네, 오늘 시장 좀 밀리죠? 그렇게 말씀드렸던 관심보단 관망이 필요하다는 거 잘 맞춰드린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다시 한번 지수가 짧은 조정을 거친 이후에 반등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총알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대응을 조만간에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수익이 좀 많이 나신 것들에 대해서는요, 비중을 좀 줄여보시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꼭 좀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종목 상담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013-3366번에 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조금 이따가요, 한 3시 5분경부터 제가 공개 방송 같이 하고 있죠? 잊지 마시고 들어와 주시면요, 좋은 정보 좀 많이 제가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수급 100점주 바로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건 종목입니다. LG전자, 이노텍, 그리고 삼성전기, 두산인프라고 컴투스가 제 눈에 걸렸네요. 자, 먼저 LG전자입니다. 최근에 흐름 굉장히 좋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2.5%까지 상승을 주네요. 저는 근데 LG전자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매수 따라가는 것보다는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매도세가 강화되면은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의견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추가적인 반등이 나옵니다. 정말 가는 걸까요? 확실하게 진짜 121선 라인을 돌파하는 흐름 자체가 나와주면서, 네, 아주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 상승적인 분위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저번에는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네, 요렇게 잡아서 지금 작년 11월부터 해서 1월 때까지 물려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포인트에 지금 도달한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차익 실현 욕구 자체, 그러니까 물려 계신 분들이 빠져나오기 위해서 정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상승보다는요, 약간의 횡보를 한 이후에
어느 정도 물량 흡수가 된 이후에 반등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서는 그 타이밍을 기다려보거나 그게 아니라면 하락적 추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래퍼가 좋다 말씀드리죠? 주가가 조정이 좀 나온 이후에 반등을 주는 이런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다 말씀드립니다. 그 자리를 노려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LG이노텍이죠. 정말 LG 그룹주 중에서요, 최고의 종목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11월부터의 차트 흐름 74,000원부터 해서 오늘자 11만원대까지 상승을 합니다. 정말 고공 행진 쫙 해주고 있어요. 큰 그림으로 볼까요? 자,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보자면요. 2012년 고점 라인 자체가 현재 구간대고요. 또 여기 2013년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왔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거의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한 2분기 거의 말쯤? 아이고, 죄송합니다. 2분기 말 때쯤, 요때 또 그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2분기 진입하니까 또 시기적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바닥으로 인식이 되는 구간 자체는 거의 어떤 라인이죠? 네. 요 정도 포인트가 바닥으로 좀 인식이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정말 조심을 일단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하락이 나올 경우, 뭐 이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일단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굳이 따라가기보다는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이 외국인들의 물량 자체가 차익 실현 욕구 자체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오늘장에서 흐름은 좋아요. 많은 물량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의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이 종목도 굳이 매수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지켜봐야 됩니다. 조금 더 추세적인 변화가 나온다면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반등을 줄 거예요. 요 포인트 노리자고요. 그래서 지금은 절대적인 관망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이 종목입니다. 자, 삼성전기 보겠습니다. 자, 오늘 1.7% 올라갑니다. 추천주고요. 추천하고 나서 살짝 밀려있는 상태이지만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요. 보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차트 흐름이 적게나마 바닥 라인 자체가 높아져 가고 있다. 그래서 평행하게 라인을 하나 더 잡아보자면, 그렇죠? 이렇게 상승 쪽으로의 분위기 자체가 나오는 구간. 다시 한번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고요. 하여튼 요 정도 구간에서 상승 쪽.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살짝 올라갔다가 고점 터치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또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이. 그래서 오늘 올라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날 또 한번 치고 올라간다면 다음 라인 어디죠? 71,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한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죄송합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조금 다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꾸준한 상승 쪽으로 저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괜찮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다는 거 참고하시고 가져가시면 되고 AS까지 같이 해드린 거예요. 잘 들고 계세요. 자, 그 다음입니다. 이것도 이제 예전에 수익을 좀 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어 모멘텀이 뭡니까? 여러 번 말씀드릴게요. 밥캣 미국에서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다. 밥캣 덕에 두산인프라코어가 실적이 4분기 때 좋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바닥 라인 자체가 높아져 가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자, 이게 바닥인지 확인이 안 되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번 치고 올라간다면 그때는요. 정말 어디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요런 모양새 나와주면서 15,000원 포인트가 잡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상승 쪽으로의 무게를 잡고 싶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1분기 실적, 올해 실적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는 거 참고하신다면은 꾸준하게 장기적인 관점,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해야 되는 그런 종목군이 아닌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일부러 제가 이 종목을 좀 가지고 왔어요. 자, 컴퓨터입니다. 주가 급등했죠?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오늘 조정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달려줍니다. 잘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따라가고 싶으신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야구 게임으로 인해서 주가 핑계 제대로 되고 올라가는데 하나 더 낚시의 신이란 게임으로 인해서 또 주가 핑계 되면서 올라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낚시의 신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싶습니다.
게임은 초창기에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게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앱스토어에 올려놓으면요. 상위권에 잠깐 링크가 됩니다. 안 되는 게임은 보통 없어요. 조금 눈에 보기에 좋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고 나서 이제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썬데이토즈의 이런 주가를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제발 그런 생각을 좀 떨쳐 놓으시고요. 컴투스도 가능은 할 수 있으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해외에서 나오는 그런 펀더멘탈적인 점, 특히나 중국 시장에서의 펀더멘탈이 강해야 되는데 모바일 게임 지금 그게 아니라고요, 컴투스는. 그래서 혹시나 다음 주장에서 밀리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조금은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 수급 괜찮은데요. 혹시 모르니까 일단 들어가지 마시고 매수를 방금 오늘 하신 분들은 정말 위험한 좀 도박성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오늘 투자하신 분들은 당장 빠져나오시고요. 다음 주 정말 제대로 자리 잡으면서 갈 때 그때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일부러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아셨죠? 차라리 게임빌이 낫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볼게요. 종목 상담 좀 할게요. 보겠습니다. 네, 보니까요, 삼성중공업 받으려야 돼요. 요건 받으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삼성중공업 2914님 31,000원 매수하셨네요. 매수 잘 하셨습니다. 자, 확실한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최근 들어서요, 호주화가 강세를 보입니다. 호주 달러가 강세를 보여요. 왜 호주 달러가 강세를 보이냐면요, 중국 경기에 대한 상승, 중국 경기 모멘텀을 받기 때문에 호주 달러가 상승을 해요. 그렇죠? 자, 호주는 세계 최대의 철강 생산기지도 합니다. 그걸 다 어디서 가져갑니까? 중국에서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요, 호주 달러가 상승을 준다는 것은 철강 소득이 잘 팔린다는 거, 자원들이 잘 팔린다는 거, 중국 쪽에서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조선주도 마찬가지로 상승, 제가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뭐가 한다 그랬죠? 민감주, 화학주 마찬가지고요, 조선주 마찬가지고, 철강주 마찬가지고 상승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 포인트에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 조선주들은 갈 수밖에 없는 포인트. 제가 대우조선해양을 팔았죠. 팔기 싫었는데 팔았습니다. 삼천리 자전거랑 퉁치려고 팔아치웠어요. 삼성 테크인도 마찬가지 팔기 싫었는데 파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더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들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조정이 나올 때마다 추가 매수가 가능한 게 조선주입니다. 조선주의 탑픽주로서 말씀드리지만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보유하고 또 많이 이전에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가니까 아셨죠?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꼭 기억하시고요. 대응하시길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좀 볼게요. 1003님. 네, 다음을 볼게요. 다음 매수가가 78,400원 매수하셨어요. 100%. 100%입니다. 많이 사셨네요. 자, 볼게요. 지금 매수하고 나서 한 2,200원 정도 현재가 기준으로 해서 빠지고 있고요. 3% 내외로 해서 마이너스 구간에 나고 계신 상태입니다. 자, 다음은요, 요즘엔 모르겠는데요, 새로운 사업을 내놓을 때마다 재미가 좀 없었습니다. 지금의 이런 상승은요, 수급을 보자면, 단기적인 조금 외인에 의해서 끌어올린 흐름, 또 기관들에서 끌어올려줬지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시 팔아치우고 있어요, 기관들은요. 외인이 좀 받고 있긴 한 것 같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개인들이 팔고 나가는 흐름이 좀 잡히긴 하나, 확실한 투자 모멘텀이 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수급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같은 경우는요, 오늘 장에서 지금 21선 버텨주고 있는 흐름은 잘 버텨주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월요일날 하락 추세가 또 나와버린다. 그때는 이거 어디까지 갈까요? 제자리 갑니다. 7만원까지 와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보시고 하락 추세가 나온다 싶으면 빨리 빠져나오세요. 이때 하락 추세가 나온다 싶으면 어찌됐든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조심해야 되는 종목. 제가 이전에도 한번 다음이라는 종목을 상담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주봉으로 볼까요?
이때도 상담이 들어왔던 종목이에요. 굉장히 많이. 그럴 때마다 하는 소리가 제가 다음 뭐하러 삽니까? 네이버 하세요. 네이버가 훨씬 낫습니다.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었는데 네이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말 잘 가잖아요. 다음은 이런 말씀 드리긴 좀 싫지만 죽어가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시장에서 멀어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다음을 주로 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네,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종목 선택에 대한 부분이 잘못된 거죠. LED 좋은데 서울반도체 루멘스 안 사고 금호전기 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네이버 쪽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의견 좀 드려볼 테니까요. 다음은 조금 비중을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100%는 조금 위험하셨어요. 아셨죠? 꼭 참고하시라고 제가 비중 축소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S를 제가 좀 할게요. 지금 종목들 수익률이 재미가 없습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KG인시스 마이너스 5%입니다. 삼성전기 마이너스 1%, SM 마이너스 4%고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삼성엔지니어링과 코라홀딩스 어제 추천드렸죠? 네, 수익 중에 있습니다. 합치니까 마이너스 7%네요. 자,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요. 빠지고 있는 것만 AS 해드리고 어제 추천드렸던 걸로 좀 말씀드릴게요. 어제도 제가 세 종목을 갑자기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수익을 엄청나게 내고 또 쳐버렸죠. 하리민과 원희가입해서 잘 쳐버렸는데 가끔 이렇게 안 좋은 날도 있어요. 거의 3달 만에 합쳐가지고 마이너스 낸 것 같네요. 정말 오랜만에 마이너스 냈는데요.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KG인시스 볼게요. KG인시스가요. 이게 빠지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지금 위니아 만도 인수? 잘 보세요. 차트 흐름을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이게 지금 오히려 더 사야 됩니다. 이 종목. 이 바닥에서 지금 놀고 있다고요. 반등을 준다면 다시 어디까지 갈까요? 못 가더라도 요 정도 포인트 잡힙니다. 진짜 19,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 원래 제가 원칙상 10%씩 매수하지만 인시스는 제가 10% 더 샀죠? 20%잖아요. 그래서 단가가 17,900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19,000원 이상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갈 수도 있어요. 걱정 마시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SM 볼게요. 자, SM 오늘 2% 빠집니다. 추천하고 나자마자 그냥 쫙 밀려버렸습니다.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SM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엑소. 그렇죠? 엑소가 언제 앨범 발표합니까? 15일경으로 알고 있는데요. 10일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준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엑소 어디서 지금 매출이 확대 기대되죠?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매출 확대가 기대되는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주가가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SM 다시 한번 바닥이 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SM 역시나 추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들고 계세요. 뭐 횡령이 아니죠. 뭐죠? 탈세 흐름은 이미 다 해소가 된 것으로 판단이 돼요. 오히려 엑소 기대효과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어제 추천드렸던 코라홀딩스인데요. 이거로 제가 다 만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만큼 회사 좋은 회사입니다. 코라홀딩스는요. 이전부터 제가 추천을 자주 드렸던 종목이에요. 여기서 말고요. 그때마다 저를 정말 즐겁게 해줬던 그런 종목인데요. 2년 전인가 그럴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코라홀딩스를 자세히 알고 있는 게 제 친구가 소프트웨어 쪽 일을 하는데 라오스에서 일을 했어요. 네, 그래서 코라홀딩스를 제가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회사를 살펴봐라. 어떠냐? 네, 정말 잘 돌아간다고 하더군요. 그게 좀 1년 전인데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고 오히려 캄보디아, 미얀마 진출권이 있잖아요. 상승에 오히려 더 강하게 베팅하고 싶습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이 바닥 잡고 해서 상승 쪽 잡고 해서 요 포인트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로 가뿐하게 또 수익 실현하고 나올 수가 있는 종목이죠. 없으신 분들은요. 현재가 부금 매수 괜찮으니까요. 매수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잘 보시고서 대응하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제가 종목 추천을 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AS 위주로 하고요. 조금 있다가 3시 5분부터 공개방송 통해서 좋은 종목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방문 많이 하셔가지고 즐거운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 코스피 아쉽게 약보합권 마감 지을 것 같습니다. 매도폭이 좀 더 확대가 되는 모습인데 1985포인트까지 밀려난 모습 다음 주에 2000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